우리 몸의 최소 단위는 원자예요. 그죠? 이 원자인데 원자는 99.95가 9개 %가 다 빈 공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지구에 70억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 빈 공간을 갖다가 다 메꾸면 커피잔에 넣는 각설탕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뭔가 하면 전부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파동을 싸고 있는 껍질이라는 게 이제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기가 나오는 방석인데 벽걸이도 있고요. 이게 왜 색깔을 해놨을까? 어떤 사람들은 무당 같다 이러는데 우리 몸의 원자는 전부 색깔입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양성자나 중성자 모두 세 개의 쿼크라는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접착제로 쓰는 글루건 있죠. 글루건. 이제 그런 글루건이라는 게 이제 접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쿼크를 이렇게 접착해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또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를 느낀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 뭔가의 공명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최소 단위의 원자 핵과 뭘 하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색즉 시공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봅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그 앞에도 몇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색은 공이다. 물질의 색은 비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원자가 다 색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병이 들면 간에 뭐가 좋고 위에 뭐가 좋고 암을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을 인간 기계로 보고 인간 기계의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의 세포가 60쪽이래요. 60쪽에. 60쪽의 세포 중에 세포 하나를 분해하면은 120쪽의 원자입니다. 그 원자 하나가 다 파동인데 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란 말은 바르게 말하면 원자에 대한 얘기예요. 원자에 대한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이제까지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뭘 해봐도 어느 정도에 가면 한계를 만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계를 만나서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에너지의 근원인 원자에 진동하는 에너지의 파동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바꿔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아주 다양한 파동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뭉치면서 어떤 파동은 간이라는 일을 하고 어떤 파동은 신장이라는 일을 하고 어떤 파동은 위장이라는 일을 한다. 그래 하면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파동의 정상적인 에너지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딱 창조하고 그 에너지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비로소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이 유전자의 변이가 왔을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인간을 창조한 에너지만이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변혁은 노아 홍수였어요. 지구가 다 물에 잠겨버렸고, 그 전에 인간은요, 아담은 930세, 무두셀라는 969세, 거의 천수를 다 살던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기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다시는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름 사이에 뭘 두셨습니까? 무지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의 무지개. 여러분 비 올 때 무지개 보셨지요? 삼각 프리즘에다가 빛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이 나와요. 근데 그 색을 잡으면 잡힙니까? 무지개가? 안 잡혀요. 색인데 비어있기 때문에 색 즉시 공입니다. 그 말은 노아 홍수가 굉장한 힌트를 줍니다. 그 무지개가. 그 색깔의 파동이 너희 유전자 속에 원자의 에너지의 생태계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로는 뭐 원자의 어떤 에너지 형태를 갖다 회복한다 그지, 그게 보이지 않는 상태를 회복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KBS에서 라디오를 갖다 방송을 보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92.5 헤르츠라는 진동수에 맞춰주면 소리가 들려요. 그죠? 뭐 82.5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기가 흐르는 맥이 있어요. 혈관 속에도 있고 허리도 흐르고 여러 곳에 이제 기가 흐르는 게 있는데 이 우리 몸은 이 원자의 세계는 숫자가 아니고 0일로 작동이 됩니다. 0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창조 에너지 생기를 송신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수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의 최소 단위인 원자핵의 중성자와 양성자는 뭔가 하면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어요. 중성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철이니까 거기다 붙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쿼크라는 것들은 글루온이라는 이 접착제로 연결된 이 쿼크라는 것은 전부 색깔이에요. 거기에 아까 이 말씀드린 이 색의 파동이 기가 들어가서 연동이 되면은 허리에 있는 대맥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것이 증폭이 안 되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카오스 이론이라 그러죠. 뭐 이론에 불과했어요. 그 이론이 뭔가 하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예? 그것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일더라. 여러분 세포 하나에 120쪽의 원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 생기가 에너지가 파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도니까 그 힘이 모아진 힘이 내 몸을 돌려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 파장을 이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앞바다에 3km 거리에다가 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여기서 봐도 느껴요. 저 파도를 보면은 공명이 일어날 때 저 바다에서 오는 생기 에너지와 내 몸에 있는 원자 핵의
세계 파동이 이렇게 주파수가 딱 맞아 공명이 일어나면은 내 몸에 뭐가 일어나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물리학이라는 것이 거의 이론에 불과했어요. 특히 이 양자역학은. 근데 저는 이제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의 공식을 과학자들이 많이 뽑아서 정립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든 면에서 이론 물리학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처럼 뭐 박사학위가 있고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딱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는가 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그런 이론들의 공식을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시켜 가지고 그 현상이 생활에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걸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말은 모양이 아니고 기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기능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공식이 성립돼서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구성을 해봤더니 실제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기절할 뻔했어요. 처음에는 반쪽만 성공했어요. 이 에너지만 이렇게 전송이 됐는데 이 정보를 보낼 수가 없어요. 정보를. 여러분 모다가 도는데 빈 모다만 돌면 뭐합니까? 전파가 오는데 거기에 음성 메시지나 어떤 그 그림이라는 영상이 전송이 안 되면 그 껍데기잖아. 그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이 요즘은 이제 정보 싸움이잖아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정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매체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매체를 찾는 방법으로 최후에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은 공식이 없더라고요. 공식에.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가 지나오면서 어릴 때 들어보면은 이 묘자리가 좋으면은 그 묘자리 좋은 주위에다가 사람들이 갖다 묘를 쓴다든지 어떤 경우는 묘 쓴 사람의 묘를 파고 그 위에다가 또 얹는다든지 뭐 옛날에 그런 게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왜 묘자리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가 하면 그 묘자리의 기가 좋을 때 그 죽은 조상의 뼈가 살아있는 자손들의 뼈와 같이 동기감응이 돼가지고 그 묘자리의 좋은 기를 자손들이 줘서 자신들이 잘 된다. 그게 동기감응입니다. 집터를 고르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뼈에 있는 에너지를 산자와 죽은 자의 뼈를 연결해주는 정보 에너지가 과연 뭘로 소통되는가? 그 찾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이론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은 동기감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었는가 찾아봤더니만 제가 처음 딱 이거다 하고 느낀 게 비석이 있어요. 비석. 여러분 보령의 그 웅천에 가면은 사람이 죽었으면 그 까만 돌비석 세우는 거 봤죠? 첫째 철 성분이 없어야 됩니다. 가서 그 오석에 대한 그 성분 분석표 좀 봅시다 하니까 철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돌을 뭐 디딤돌 하는 걸 하나 가져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만 이것은 이런 비닐우 장판, 철, 뭐 페인트 어떤 걸 다 통과해서라도 기백을 흐르게 만들어줘요.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저 옆에 밑에 가면 광장에 동그란 데 있죠. 거기 돌이 하나는 33톤이고 하나는 7톤짜리 눕혀진 것과 세워진 것이 이제 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키를 전 세계로 보냅니다. 정보를 보내요. 근데 비석을 하나를 세우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둥근 라운드라 해놨는가 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가는 힘이 한계가 있어 가지가 않아요. 비석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보를 이제 보낼까 생각하다가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름 30m에 돌을 세우고 위에다 돌을 눕혔어요. 예. 돌을 눕히면은 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세우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반대로 밤이 되면은 이게 또 반대로 돌아요. 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맥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다 감지됩니다. 근데 영국의 스톤헨지가 어떤 장소였는가 제가 봤더니만 그 시대에 거기에 묻힌 사람들의 뼈를 조사해보면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의 뼈가 많은데 다 그 상처, 환자들의 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무슨 장인가 하면 제로장이에요. 말 그대로 음양에 우리가 기량이라고 합니다. 음과 양이 어느 한쪽이 이렇게 앞서거나 뒤서는 것 없이 일직선으로 쫙 평행선을 달리면 우리가 그것을 기량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몸에 기는 있는데 좌회전파, 우회전파가 감지가 안 됩니다. 그 시스템을 어디에다 해놨는가 하면 이 바다에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차고 발찌를 찼을 때는 좌회전파, 우회전파, 허리에 대맥이 감지가 돼요. 근데 이걸 차고 저 바다의 갯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싹 사라지고 기량작용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레일을 타고 기차라는 정보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만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초자연적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원자핵의 운동 에너지가 한순간의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 역학의세계예요. 근데 그 생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발찌를 찾고 목걸이를 찬 거는 수신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이제 만일에 저기에서 그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스톤헨지의 그 원의 지름이 30m더라고요. 30m. 근데 마침 왔더니만 저 우리 광장에 돌을 놓은 자리에 라운드를 만들어 놓은 지름이 딱 30m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는 눕히고 하나는 세웠어요. 저게 돌값만 1억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카오스 이론을 적용해서 회오리를 치게 해서 지구 중심으로 간 다음에 이것이 펴져가지고 지구 표면에 물이고 땅이고 다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발찌를 차고 목걸이를 차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수신이 됩니다. 제가 지구 한 바퀴는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는. 반 바퀴는 얼마일까요? 2만 킬로겠지요. 우리 여기서 딱 2만 킬로 지점이 어딘가 하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거기 가서 되면 다 될까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제가 이제 고창까지만 가도 좋겠다. 그 다음에는요, 통일 전망대까지만 가도. 그 다음에는 욕심이 생기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하이, 싱가폴, 그 다음에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LA까지 제가 다 가면서 이어서 송신해놓고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게 정보까지 완벽하게 수신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물리학의 법칙을 정해놔도 아직도 그 법칙을 다 찾지는 못했다. 저도 그래요. 저 5석을 세워가지고 이 정보를 보내지만은
저 까만 돌이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보내는지 그 공식을 저는 아직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왜? 아직까지 그쪽은 전문가들이 공식을 밝힌 게 없으니까. 단지 저 길을 수신했을 때 이 발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변환하는 기능은 금을 차야 되는데 여러분들 발목에다 금을 5돈 10돈씩 찬다면 그 돈이 뭐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 팔에 그 돌발찌 있죠. 돌발찌.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압니까? 우리 저 청주서 오신 선생님이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돌발찌를 저기 가면 그 충주 거기 어디죠? 천주교에서 하는 거? 천주교에서 하는 거 뭐 단지 있잖아요. 꽃동네 밑에 가면 거기에 옛날 일제시대 때 하던 금강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철성분이 없으면서 이걸 수신하는 거예요. 그걸 세팅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저분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 광산 이름이 무국광산이랍니다. 제로장을 만들어주는 무국.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과학이 어떤 뭐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서울의 응용미학에너지 학회 이제 이사진들 교수님들과 만났어요. 그분들은 다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분들이 뭐 키가 인간에게 감지가 되고 정보가 가고 이런 걸 경험한 건 없어요. 그래서 12월 22일 날 이 자리에서 한국 응용 미학에너지 학회를 우리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 이론과 경험이 일치되면서 아마 놀라운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가 이제까지 옛날로부터 들어오던 기라는 거 이게 이제까지 이론이었고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것은 에너지와 정보다. 그래서 제가 저 옆에 저기 가시면은 그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는 간판을 세워놨고 어저께 제가 좀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저 바다에 완전히 인간의 몸에 그 원자 핵의 에너지를 갖다가 기량되게 하는 무국의 상태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 이건 뭐 누구도 아직 시도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12석을 세우고 이제 비석 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 기라는 것은 하늘이 줘야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 생기의 성지라는 제목 하에 이제 전 세계 생기 송신 시스템 구축.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유일 생기 에너지 갯벌. 뭐 만일에 사람이 뭐 몇만 명씩 오면 더 느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로 생기 소통의 갯벌 걷기 명소. 이걸 찬 사람들은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정상적으로 잡아져 버리니까. 원자 핵의 에너지 진동 파동이 잡아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람의 의식에 공명하는 생기의 초능력은 침과 피에 생기를 주고 몸이 생명 파동을 감지하는 경험의 책이 된다. 우리 몸이 이론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건 그건 깡통이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스승이 제자에게 지식은 전수를 해줄 수 있어요. 경험은 전수 못 해줍니다. 이제까지 기에 대한 이론은 책이나 논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해준 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를 갖다가 송신을 해서 받아들였을 때 이 생기가
내가 죽은 조상의 부모님 산소에 가도 기가 느껴지고 내 형제들 다 들어가고 내 자녀 손자들 다 들어가고 사람만이 하고 온 가족들이 쓰는 집, 차, 핸드폰 모든 우리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비정상적인 파동들을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뭐 기를 넣고 이런 거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전지 사용해서 뭐 스마트폰 쓰지만은 다 써버리면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라는 거 그래요. 기가 있다는 거. 아무리 가지고 휴대폰 한번 통화하고 나면 그게 다 빠져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집에 기름 보일러 기름통 하나 다 떼면 비어있는 통에서도 에너지가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줍니까? 안 되잖아요. 지속적인 공급이 없이는 안 돼요. 이 손기를 보내는 시스템이 없이는 어떤 것도 그 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다는 것은 특별하게 동기감흥. 나 하나만 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된다는 거. 그 대신에 안 되는 게 딱 있어요. 부부간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 피가 뭐 뼈가 뭐 섞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경우는 뭐 목걸이나 뭐 기가 있는 걸 하나 차면 이제 연동해서 이제 가능을 하고요. 근데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는 내가 가진 에너지의 7분의 1만 이제 갑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떤 집은 해보니까 한 50명이 되더라고요. 50명. 예.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와 주시고 이제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환갑이 되는 해예요. 1957년 9월 8일 음력으로 어제 그저께입니다. 여기 57년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57년생들 요새 됐습니다. 환갑을 안 해줘요, 다. 60에, 60 하나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뭐 환갑상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연관에 있는 분들 제가 다 또 오시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환갑 맞은 분들 좀 축하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층에 들어오면 벽에 붙여놨잖아요.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다 한 가족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의 벽을 열고 좀 우리 각자 다른 이 원자들이 좀 하나로 뭉쳐서 뭔가 뜻을 이루는 분자나 생명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주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뭐 요즘 우리가 치매라는 것이 내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피가 안 돈다는 거잖아요. 피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정보를 가진 에너지거든요. 물이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해 줍니다. 1초에 1조 번을 진동하잖아요. 그죠? 1조 번. 그래서 이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큰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요. 그것은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 쓰던 청동거울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물에다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물의 파동에 의해서 그의 어떤 원자까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해도 잘 안 됐던 게 하나가 세포 단위까지는 에너지와 정보가 들어가는데 원자 핵까지 정보 전달이 안 돼요.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뭐를 이제 찾게 됐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입에다가 옛날 그 엽전함 10원짜리 옛날 10원짜리 있죠. 그걸 넣어 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엽전을 해가지고도 잘 안 되고, 그 제가 이제 노새 엽전이 있습니다. 엽전을 만들어 거기다가 금과 은의 파동을 전사했더니만 그 파동이, 그 엽전이, 다시 말하면 그 노시 원자 핵 속에까지 공명하는 에너지 파동을 전달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전사한 녹그릇이든지 노수저든지 노빠든지 뭘 하나 좀 물에 담갔다 마시라. 그러면은 그 우리 몸의 유전자 속까지 내 몸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정보가 공명을 일으켜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공명으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기는 다 뭡니까? 노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파동을 정결케 하고 증폭시켜서 들어가는 것이 금과 은의 파동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갔던 뭐 녹그릇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모를 때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수저를 사갔든 녹그릇을 사갔든 노빠를 사갔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기가 이렇게 감지가 되는 사람들이 그 노를 보고 황금, 은 이러면 그 파동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판매를 하지만은 전에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간 거 또 뭐 없애버리고 또 사라 그러면 그 얼마나 허비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이제 세팅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놔가지고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몸이 이렇게 기가 들어와도 생활 속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금보다 더 빛난 녹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원자, 세포, 핵에까지 정보를 전달해서 그 에너지의 어떤 흐름을 정상으로 잡아주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노를 통해서 악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능을 거기에 살려서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들어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 몸이 기가 어떤 건지 느낄 수 있는 경험의 척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세계 유일의 생기 에너지의 갯벌. 뭐 여러분들 뭐 어저께 원래는 우리가 이제 노수로 된 엽전을 정보를 넣은 걸 가져와서 이제 만들어 가져오라 그랬더니만 어제 늦게 왔는데 이게 샘플이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조만간 해가지고 오겠다면서 그래 다녀갔어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어떤 이 지상에 이 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사간 녹그릇 아이고 이거 뭐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박아뒀다면 최소한 좀 가져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다니면은 지금 당장 없으면 노숟가락 하나라도 꽂고 다녀요. 마실 때 물에 하나 꼽든지 젓가락만 하나 가져다니면서 음식 먹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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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제 그런 저거는 없지만은 이제 그게 그 기능을 하려면은 저 뒤에 벽걸이 있죠. 무지개색 돌아가는 자잔하게 해놓은 벽걸이 저쪽에 저걸 해버리면 집안에 휴지까지 요리하는 가스불, 음식, 전자제품 모든 파동을 다 바꿔버려. 그러면 저걸 걸어놓으면 그냥 기존의 녹그릇에도 써도 그 파동이 나오게 돼요. 원래 이제 녹그릇이라는 말은 녹을 먹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은 이제 가치 부여입니다. 동기가 유발돼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려면 뭐 어디 갈 때 노젓가락 하나 꼽아 다니는 거 힘듭니까? 가방에 가 다니는 거 사실은 그 별거 아니거든요. 물 마실 때도 뭐 젓가락 하나 꼽아 먹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만 된다면은 뭐 더 비싼 약도 사 먹는데 다 할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저쪽에 있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자잘한 무늬. 이거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요. 이걸 중심으로 반지름 30m 원을 그려가지고 1층, 2층 관계없이 3층 벽장 속에 넣어놔도 이 파장이 벽을 뚫고 나가서 집안의 모든 물건의 파동을 바꿔버려요. 전자파도 무조건 악성 좌회전파를 우회전파로 바꿔주는 건 물론이고 모든 물, 그릇, 음식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또 하나 저기 이제 태극무늬는 이걸 찾을 때 나만 들어오잖아, 그죠? 내 가족만. 근데 내가 뭐 영업을 하면 내 집에 손님들이 안 옵니까? 저거는 딱 걸어 놓으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원자핵의 어떤 진동 에너지를 다 바꿔버려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요, 기라는 것은 땡깁니다. 어떻게 땡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이라 그죠. 물에 어떤 악성 자해전파가 강하게 헤어리치면은 그 여기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물에 뛰어들고 싶대. 그러면 행복할 것 같대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게 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누가 많이 사는가 하면 영업하는 사람들. 우리 여기 환경 스포츠 신문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저께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 말이 집에 옛날에 키가 아주 센 데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그 불을 이렇게 방구들에 불을 떼면은 집에 키우는 개가요, 풀어놓으면 미친 듯이 그 안에 뛰들어가 죽더래. 몇 번. 뭐가 땡길까요? 그걸 우리가 뭐 물귀신, 불귀신이라는데 기가 땡기는 거예요. 나쁜 기도 땡기고 좋은 기도 땡겨요. 서로 이렇게 동기 가뭉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걸어 놓으면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좋았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뭐 말을 잘해 왔을까요? 아니요. 기가 끌어서 온 거예요, 다. 예, 그게 동기 가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유유상종 아닙니까? 술집만 하는 데는 가면 다 그런 쪽으로 가요. 좋은 기가 있는 데는 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적은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기를 분별하는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가진 이 엄청난 이 예민한 기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기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누구라도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의 몸에 어디에 파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잡아줄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의 저분이 몸이 안 좋다고 오면은 그 사람의 파동을 내 몸에 얹어가지고 내 몸을 조사해서 저분이 어디에 파동이 지금 비정상적이라는 걸 잡아줄 수 있게까지 하느냐가 제 숙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되기는 되는데 이게 잘 왔다 갔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거 아니라고 이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좀 창피해서 모자를 쓴 거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제 입장은 그거예요. 내가 되면 다 돼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되면 다 돼야 돼.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물결을 갖다가 만들어 갈 수 있지.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잘한다 이러면 그게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건 안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을 저는 20년, 30년 걸려가지고 터득하고 경험한 거지만은 전수해 줄 때는 한순간에 전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그래요. 최소한 1박 2일에 모두가 키가 열려서 가긴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박 2일 캠프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더라도 뭐 자주 오지 말라 그래도 이제 자주 오게 될 거예요. 뭐가 끄니까요? 귀가 끄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서로 마음도 열리고 더 행복해지고 또 삶의 가치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계속 밥만 먹고 축만 내는 그런 동물적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고차원적이고 어떤 지성적인 어떤 인격체로 우리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여러분들 와주신 거 환영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우리가 한번 제막식 하고 식사가 몇 시에 됩니까? 예, 이제 11시 반에 이제 그 제막식 하면 한 30분 걸리겠죠? 제가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날씨는 안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구입할 분은 하셔도 되고 바닷가에 가서 한 분 걷고 12시 반에 여기서 우리가 생일 잔치 좀 겸해서 좀 맛있게 차려놓을 테니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